네, 자 이렇게 해서 3일 유형 상사의 매입 관련 유형을 다 연습해 봤고요. 이 부가가치세 정리 그리고 납부 회계 처리까지 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거나 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유형상사의 결산 문제는 내용이 많네요. 수동결산이 1, 2, 3, 4, 5, 6, 7, 8, 8가지의 수동결산, 또 자동결산이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3일 패션을 할 때는 뭡니까? 3일 패션을 할 때는 그 문제가 많지 않았죠. 결산 문제가. 네. 이번에 결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문제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1년분 보험료 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로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9월 1일 날 화재보험에 60만원을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회계처리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9월 1일 거를 한번 조회해 보시죠. 조회를 했더니 보험료 60만원 차변에 비용 처리했죠. 자, 그러면 미경과 기간이 몇 달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31일까지가 1년이기 때문에 미경과 기간은 8개월이 미경과 기간이 되겠죠. 결산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는 8개월이 바로 미경과 기간입니다. 근데 미경과 선생님, 예. 여기 보험료 기간이 10월 1일부터라고 써있. 10월 1일이에요? 네네. 아, 그러네요. 네. 예. 보험료는 9월 1일 날 납부했는데 특이하군요.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나요? 9월 1일 날 가입을 했는데 보험 기간이 10월 1일이라. 네. 좀 출제 미스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월 1일로 해야 되겠네요. 예. 보험은 되게 9월 1일 날 가입했으면 그 가입한 날부터 보험 기간이 되게 적용이 되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가입은 9월 1일 날 했습니다. 거기 전표에 보험 기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10월 1일 여기서 말하는 대로 10월 1일부터 9월 30일. 네. 제가 거기 자세히 못 봤군요. 틀릴 뻔했어요. 자, 그러면 미경과 기간이 아까는 8개월로 제가 계산 8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개월분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월할 계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기를 가지고 1년치가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9개월치 보험료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까요? 계산기를 딱 들고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45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45만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차변에 미지급 비용, 아니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선급 비용이죠. 미리 준 거니까. 예. 선급 비용으로 잡아야죠. 차기 거를 미리 줬으니까 선급 비용 자산 잡습니다. 대변에는 보험료.
45만 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의 보험료에서 취소시켜서 단기 기간 10, 11, 12 3개월치 보험료만 15만 원만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도록 고쳐주는 거. 이렇게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정리분계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선급비용 결산이 비용의 이연이다라고 합니다. 비용의 이연.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 아래 이와 같은 전표 지금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선급비용 45만 원,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821 4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수동결산 2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계상하라 이겁니다. 미계상되었다 하는 말은. 자, 여러분 차입금 돈 빌린 거잖아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 그러면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자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다 이거. 미계상되었다. 그러면 계상을 해야죠.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이 필요 없어요. 여기 딱 이자 30만 원이라고 딱 알려줬으니까 비용 발생을 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 분계는 12월 31일자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금액은 30만 원이다 알려줬으니까 30만 원 계산할 필요 없이 비용 발생시키라 이런 얘기. 자, 비용 발생시켰는데 대변에 결산 때 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간은 경과했지만 지급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요. 내년에 지급할 비용이다. 부채로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비용의 발생이라고 그러죠. 비용의 발생이라고 정리를 하죠. 자, 12월 31일로 입력을 할까요? 12월 31일 두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62번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결산 문제 볼까요?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 예금을 말하는 거죠. 적금.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다. 계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계산한 필요가 없죠? 5만원이다 계산해 줬으니까. 자, 차변에 이자는 발생했지만 미수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미수 수익 25,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25,000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수익의 발생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이것도 입력할까요? 12월 3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표입니다. 12월 31일. 자, 차변의 미수 수익 116번 2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2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수동결산 문제.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은 5만원이다 라고 했네요. 자,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면 이자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이 선수분은 결산일 기준으로 차기 거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건 이제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선불로 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분계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차기 거의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차변에 적어가지고 수익을 취소시켜야 돼요. 당기 수익이 아니니까. 차변의 이자 수익을 기록해서 수익을 취소시켜 주시고, 대변은 받았기 때문에 선수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수 수익이라고 해서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를 증가시켜주는 결산 정리 분계를 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차기의 수익이기 때문에 단기의 수익에서는 취소시키고 대신에 부채로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에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되돌리는 분계를 내년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12월 31일 이번에 그 결산 분계는요, 차기에 가서는 이걸 되돌리는 분계를 해요. 선수 수익 차변에 오고 이자 수익 대변에 가면은 내년도 이자 수익에 수익이 발생이 되고 부채는 감소되는 그 분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결산 때는 이렇게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표 입력입니다. 자, 네 번째 전표. 차변의 이자 수익 5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5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5번째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네,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고요. 결산할 때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하는 회사다 이거죠. 2022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분이 10만 원으로 확인됐으면 이 10만 원을 자산으로 잡아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10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문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5번째 점표.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172번 자산입니다. 10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830번 비용 취소. 비용 취소. 재고로 남아있는 거니까 구입할 때 다 비용 처리했던 거니까 결산 때는 재고는 비용을 취소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분계를 해야 된다. 자, 이제 6번째 수동결산 문제 볼까요?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하였던 현금 과다액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결산일까지 과다액이 밝혀지지 않으면 차비익 처리하면 되죠. 자, 수익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의 자비익이 3만 원 되겠고요. 차변에는 현금 과부적 정리하면 됩니다. 차변이 현금 과부적, 대변은 자비익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이 현금 과부적 3만원, 대변의 자비익 3만원. 자, 입력할까요? 6번째 문제죠. 3번 차변의 현금 과부적 141번 3만원, 대변은 차비익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7번째 장기차입금의 내역. 이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우리가 결산 때 왜 뽑아야 되느냐면 유동성 대체분계를 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이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인데 유동성 대체분계란 무엇이냐? 비유동 부채는 기간이 경과하면서 상환기일이 자꾸 당겨온단 말이에요. 예, 상환기일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결산일 현재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됐으면 유동성 대체분계, 유동부채로 이걸 바꿔주는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대체분계를 할 때 사용하는 개정과목이 있어요. 장기차입금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그 부채, 비유동 부채는 감소시키고 대변에 가는 개정과목이 있습니다. 자, 유동성 대체분계에 사용되는 개정과목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최양원씨, 어떤 개정과목을 쓰죠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하는 개정과목으로? 혹시 아세요? 유동성 대체하는 분계? 최양원씨, 개정과목. 마이크가 안 들려. 최양원씨 음성이 저한테 안 들려있는데.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볼륨이 너무 낮은가 보다. 네. 한번 나중에 그러니까 컴퓨터의 볼륨, 이 컴퓨터의 오디오 이 마이크 조정하는 볼륨이 있는데요. 예, 지금 최영은 씨가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인데 마이크의 볼륨이 전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언제 컴퓨터의 마이크의 볼륨을 좀 높이는 그 작업을 좀 해주세요. 쉬는 시간이나 언제 한번 마이크 볼륨 높이는 작업 해보시고, 마이크 볼륨이 높여졌는지 안 높여졌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마이크 볼륨을 일단 조절하고 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뭘 실행하냐면 녹음기를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녹음기. 그러니까 이제 녹음기를 이렇게 조회를 하면 녹음기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녹음기, 음성 녹음기. 그래가지고 이걸 녹음 단추를 눌러가지고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녹음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딱 중지하고 들어보는 겁니다. 어디 갔지? 테스트, 녹음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그래서 제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녹음기 같은 프로그램으로 녹음을 해서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최영은 씨는 최영은 씨가 저기다 쓰셨구나, 채팅창에다가. 네, 그래서 최영은 씨 마이크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카메라는 잘 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만 아마 제 소리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영은 씨의 마이크는 볼륨이 완전히 내려가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자,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유동성 대체 분계할 때 쓰는 개정 과목, 단기 차입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인데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해요. 개정 과목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은 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개정 과목을 전환해 주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장기 차입금은 해당이 되느냐? 비고 23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말이니까 23년이면 내년이란 말이에요. 내년 6월 말이면 딱 6개월 남았죠. 이건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은행 거 보겠습니다. 5천만원. 2024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랍니다. 자, 24년도면은 22년 말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장기 차입금인 것이죠. 1년 6개월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만. 자,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또 차변에 장기 차입금. 은행은 우리은행, 거래처 우리은행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은행 차입금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264번. 여기도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98400 우리은행 똑같아요. 3천만 원. 이렇게 유동성 대체 분계 3천만 원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우리은행 것만. 자, 여기 8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A사 주식이요. 1200원에 샀는데 1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B사 주식은 6000원에 샀는데 5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자산이 감소했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1000주 곱하기 200원 20만원이 감소했고요. B회사에서는 1000주 곱하기 500원이 감소했죠. (50만원) 감소했습니다. 두 개 합치면 70만원 자산이 감소한 거죠.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자산이 감소하면 자산 계정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70만원, 차변은 평가 손실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30만원, 아니죠, 7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자, 수동결산 마지막 문제 8번째 전표입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 70만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 937 7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잘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뭐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다 잘 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8번 차변에 뭐가 오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8번의 차변이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입니다. 937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인가요? 아니, 처분이 아니고, 처분은 매각할 때 팔았을 때 손실이고, 지금은 평가. 평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 네. 937. 그리고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쌍방향으로 오늘 첫 시간 해봤는데요. 아주 잘